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도 13,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전선에 투입돼 2,000명 넘게 전사했는데요. 이런 참전 유공자와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이 제주에서도 열렸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족과 함께 호국원을 찾은 고우키 씨. 30년이 다 돼가지만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2살 배기 딸을 두고 전쟁터로 향해야 했던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 고태문 대위는 1952년 중대장으로 참전한 강원 고성전투에서 반드시 고지를 탈환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산화했고 2013년 호국 영웅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좀 존경스럽고 대단하시고 저는 항상 아버지 고태문이라는 이름 석자에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고 고태문 대위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하숙 이병이 올해 참전 유공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관에게도 국가유공자 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수많은 호국 영웅들의 순국 선열 정신은 후손들에게도 오롯이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신 나의 할아버지와 우리와 같이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수많은 호국 영웅이 계셨기 때문이니까요.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호국 수당을 100% 인상하고 보훈에 간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저희 도정이 끝까지 살피고 세심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목숨을 잃고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돌아오지 못한 제주 청년들은 700여 명. 3년 전 문을 연 이곳 제주 국립호국원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웅 10,000명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2,600여 명의 유공자가 안장된 가운데 비어있는 7,000여 곳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호국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 이륜차를 비롯해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됐는데요.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이 줄어들지 관심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제주 시내의 한 사거리. 이륜차 한 대가 신호등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적발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되면서 이제는 자동으로 카메라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좀 다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속도도 신경 쓰게 되고 이제 앞에 차간거리도 신경 쓰게 되고. 제주 지역의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6월. 지난달 말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신호 위반과 과속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모두 2대로 설치 이후 신호 위반과 과속 등 1,0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신호 위반이 850여 건, 과속 150여 건으로 지난 3월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여부도 단속돼 1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이륜차 난폭 운전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후면 무인 단속이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1,900여 건으로 49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제주 지역 주택 인허가와 준공 실적이 모두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주택 통계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178호로 작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경우는 66.7%, 공사를 마친 경우는 6.4% 줄었으며 분양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주택매매 거래는 514건으로 17%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는 20% 증가했습니다. 의사를 못 구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제주 민관협력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의원 운영을 위해 도지사의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원과 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민관협력의원은 지난해 1월 건물을 다 짓고 장비까지 들였지만 4차례 공모에서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1년 6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온 판매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한 달 동안 기획 단속을 벌여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중국산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한 곳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모근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지만 피해자 중에 아동 청소년이 포함됐고 수법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230여 차례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 중등교사 노조 등은 성명을 내고 학교가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공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8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며느리는 남편의 만류로 신고를 못했다가 사건 발생 2년 후 집을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아들을 이불로 덮어 살해한 뒤 시신을 집 근처 포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전 지역이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하순부터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재지정을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8개 단위 해역 모두 인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부 인증으로 주기적인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